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홍성준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고요. 네, 또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이분은요, 아파트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분양권에 투자하시는 브라운님이라고. 네. 근데 이제 본명은 제가 얘기 잘 안 하시고요. 원래 고수분들은요, 자기가 투자하고 이런 거 좀 잘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님에게 한번 어떻게 아파트 투자와 분양권 투자로 수익을 보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브라운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브라운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거는 이분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 3구역 있잖아요. 3구역을 36억에 매입을 했다. 뭐 이런데 한번 이거에 대한 비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떻게 과정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투머치하지 않게 서머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첫 투자는 분양권 투자였어요. 분양권 투자. 2016년도 중순 때 이제 그 기흥역 더샵 아파트를 이제 39평을 이제 분양권을 이제 거의 똥값에 샀어요. 똥값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아파트 값이 뭐 오를 것이다라는 그 지역이 전혀 이제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국가 철도망 계획만 따라간다고 해도 절대 실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흥역이 이제 뭐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호재 가치를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서 제가 이제 4억대 중반 정도가 분양권이었었거든요. 분양권 이제 분양 금액이. 근데 이제 입주할 때 5억이 넘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4억 중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4억 중후반이면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뭐 4억 6천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럼 4,600을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없이. 중도금은 대출. 중도금은 대출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보통 이제 전세로 치르든지 아니면 잔금 대출. 여기서 약간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무이자 대출 얼마 정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가에 처음에 이제 10%만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제 중도금 대출로 몇 번에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건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잔금 대출만 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잔금 대출이 5억 5천 이렇게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받았죠. 근데 여기서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였어요? 내 돈 들어간 건 4,600? 5천. 5천. 와. 그러니까 5천. 대출을 또 5억 5천 해줬으니까 잔금을 다 치르고서도 돈이 1억이 넘게 남는 거예요. 남아요.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냐? 와. 광교에 그때 당시 2017년도 저는 파리 대책 이전에 한 6월달인가 샀어요. 그 후랑 전화가 많이 다른데 여기서 또 계속 얘기 들어가면 좀 투머치한데 어쨌든 그 수원의 지역이 그 조정 지역을 뚜렷 막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돈으로 광교에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죠. 광교 중앙역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근데 약간 여기서 기흥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현재는 얼마예요? 현재 12억. 그거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12억.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016년도에 4억대 중반인데 2022년도에 12억이 됐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분양권으로 돈 버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아파트에는 제가 실거주를 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거주 조금 하고 이제 전세를 줬어요. 강교 아파트. 그렇죠.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제가 뭘 했냐면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지역의 희소가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떤 지역은 뭐 25평이 귀해. 어느 지역은 30평이 귀해. 그러니까 지역별로다가 귀한 게 있어요. 저는 수원 광교 같은 경우는 호수변이 가장 귀하다. 역세권보다도.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텔, 네. 화장실이 2개 있는 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것들을 이제 흔히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아파텔은 가점제 없이 그냥 추첨제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뽑기예요. 차량 통장 없이. 그렇죠. 그리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예. 거의 피가 없었어요. 초반에. 예. 물론 저는 이제 피를 주고 샀는데 네네. 좀 더 일찍 샀으면은 피 없이 피가 살 수 있었는데. 피는 조금 몇 천. 음. 그래도 음. 똥값에 샀죠. 그래서 호수변에 있는 네. 아파트들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략 얼마 사실 정도 이제 투자가 얼마 그러니까 되는지. 예로 예. 이걸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5억대. 5억대. 예. 그래서 계약가 그러니까 5천만 원. 분양가가 5억이었었는데 분양가 5억.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를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래도 한 8천 주고 산 것 같아요. 8천? 예. 네. 처음에 조금 싸게 샀을 수 그러니까 4천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분양을 가서 6개월 이후에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이제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을 하는 게 진짜 실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돈은 다 대출 받아서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두 개를 매입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이 당시에 강교 예. 강교 거요. 그렇죠. 네. 등기 권리증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거 없는 것들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것들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성으로다가 매입을 해서 이제 예. 전세로 잔금을 치르는 예. 방식으로 예. 이제 투자를 해왔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5억 8천 정도에 이제 매입한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네. 아파트는 네네. 지금 13호까지 시골에 찍었고요. 그게 언제 샀냐면 제가 네. 2019년도에 샀거든요. 2019년. 2019년도에 샀고 예. 이제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거든요. 네. 어쨌든 호수변에 있는 호수뷰가 있는 네네. 거실에서 네.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예.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희소 가치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좀 놓친 게 포레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포레네 강교. 예, 근데 네. 그거는 지금 이제 호가가 막 25평 아파트가 예. 18억이에요. 18억. 호수가 보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광활하게 보이는 게 있고 네. 빼꼼 보이는 게 있고 그 처음에 얼마 가격이 분양을 엄청 얼마 했는 거예요, 그게? 5억대. 5억대인데 18억을 한다. 피가 그러니까 그 와. 25평 아파트 예. 오피스텔이 예. 30평 대장 아파트 값을 넘어버렸어요. 와. 미쳤죠. 근데 그거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피스텔은 이제 네. 지금은 이제 DSR 40% 때문에 막혀 있지만은 네. 오피스텔은 무조건 70%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초과면 그 9억 초과한 거에 20%밖에 안 나오고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안 나오니까.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5억 돼도 70%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25평 이제 그 오피스텔로 이제 수요가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25평 아파트 네. 수요가 귀한 곳이에요. 네네. 강교도 마찬가지. 네네. 지역별로 그게 다 있어요. 네네. 청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네. 25평 아파트가 엄청나게 귀했죠. 그렇죠, 그렇죠. 청라는 25평 아파트가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 그걸 오피스텔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네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점점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튜버 90% 이상이 강교 오피스텔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안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써놓은 거라 좀 요약을 할 것 같고요. 뭐 유튜버가 막 팔아라 다들 그랬어요. 광교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네. 그게 있어요. 네. 유튜버들이요. 제가 좋아하던 유튜버도 편견이 있더라고요. 아 편견이 있구나. 예, 왜냐면 일단 오피스텔 싫어해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니야 아파트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네. 아파트에 그 중에서 만약에 25평 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곳이라고 하면은 네. 올라요.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뭐 얼루 시작하는 그분도 그렇고 아무튼 그 편견이 있어요. 다 하나씩 있어요. 예.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평택지구를 또 평택을 또 좋아하시구나. 근데 평택은 또 그 마지노선 네. 제가 이제 이경민이라는 또 유튜버 분이 계신데 평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적극 추천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은 마지노선 동탄까지인 거예요. 동탄. 그 밑으로는 안 된다. 가성도 안 된다. 약간 그런 편견을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편견을 깨야 돼요. 자, 내가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 편견을 깨야 된다. 여기 핵심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오피스텔 안 줘요. 근데 사실 보세요.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는 오피스텔 네. 분양 가격이 너무 사악해졌다는 거죠. 사악해서. 그래서 가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악해서. 네. 네. 비싸면 안 돼요. 적어도 사실은 네.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네. 대방 3차라고 있어요. 네, 네, 네. 오피스텔인데 네. 분양가가 이제 9억 3천이에요. 9억 3천. 25평 따위가 네네네. 미친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제가 네. 동탄에 더샵 센터폴리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25평 걔는 분양가 5억 4천이었어요. 네네네. 물론 걔도 피 1억 주고 샀어요. 네네.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네. 그 웅미린 레이크 오피스텔이 이제 실거래 11억을 찍었는데 시골 찍고. 그럼 그 얼마 비싸요? 네. 그
그쵸. 네. 5억 4천에 T를 6 주고 샀으니까 네. 지금 1년 만에 얼마가 오른 거예요? 네. 1년 만에? 네, 그러니까 그 앞에가 2019년식이거든요. 예. 걔가 11억 찍었는데 찍었는데 우리 여기 새로 생길 2023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인 예. 오피스텔이 예. 얼마가 되겠냐고요. 예. 네,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더 비싸죠. 예.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예, 물론 이제 동탄은 좀 1억 정도 이제 예. 호가가 좀 시세가 좀 예. 내려가긴 예. 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많은 것 아파트들은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분양권도 이렇게 매입을 했고 지금 저는 이제 신분당선 라인으로 신분당선 라인으로 예, 신분당선 라인에 이를테면은 이제 신분당선 라인에 많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신분당선 라인뿐만 괜찮은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이 월판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판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4차 철도망 계획. 예, 근데 거기서 네. 탈락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4차에서 5차, 네. 5차 국가 네. 철도망 계획에 예. 반영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역들은 네네. 또 굉장히 괜찮죠. 아. 그래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철도망만 따라간다고 해도 실패하진 않아요. 그리고 신분당선 라인에 제가 2019년도만 해도요. 예. 신분당선 라인에 구축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 90년대식 아파트들 예. 2천만 원만 있어도 예. 샀어요. 예. 예. 실제로 뭐 그냥 아파트 가격 우만주공 4단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2천만 원만 있어도 샀었어요. 어디 거요? 우만주공 4단지 아. 수원에 있거든요. 거기가 수원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예. 한정거장만 가면 이제 예. 생길 예정인 거죠. 예. 거기 막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어도 샀어요. 저는 1억 2천에 샀거든요. 그 전세 1억이었었는데 2천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야. 근데 지금 그게 예. 일단은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실거래가는 이제 3억 3천까지 찍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살려면 아마 4억 정도 가까이 줘야 될 거예요. 아. 2019년도에 샀으니까 이제 3년 차, 3년 정도. 그런 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예. 분양권 아파트는 네. 한 총 몇 채인데 제가 굳이 분양권 왜냐면 총 몇 채 정도 돼요? 분양권? 제가 그때 말씀해 예. 제가 등기 권리 좀 가져온 그렇죠, 것만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대략 제가 한 총 분양권하고 네. 아파트 보유한 40개 정도. 40채? 예, 근데 한 그 사람 40채 정도 아니에요.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많은 예. 더 많긴 한데 예. 그냥 우리는 예. 이제 우리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전세를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전세를 제가 네. 이제 1억 5천짜리 전세 살다가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근데 생각이 바뀌는 누가 계기나 뭐 동기부여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전세를 이제 1억 5천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2010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있다가 네. 어쨌든 전세금만 막 1,000만 원 이렇게 막 올려달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정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려주고서 이제 전세 이제 네. 제가 네. 광교 빌라에 2억 4천으로 전세를 사게 돼요. 네. 예. 그런데 네. 재계약하는 2년 후에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 이때 열받아요. 이게 전세금을 왜냐면 갑자기 1,000만 원 정도 괜찮은데 1억 올려달라면 열받이 이란 집안에도요 2억 네. 4천에 이제 1억이면 3억 4천을 달라는 그러니까.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3억이라고 하면은 네. 제일 좋은 것들이 아주 질비했어요. 네. 근데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5천만 원만 올리면 그냥 음. 살겠다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도 가격이었으면은 네. 물건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집주인이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싫어서 내보내려고 그랬었던 거야. 그때는 임대차법도 없었으니까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네. 다른 데를 알아봤죠.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아, 맞다. 네. 안 맞아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을 이제 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아니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그렇죠. 돼요. 이런 일 당하면 집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이사를 사실.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음. 전세 가격은 계속 저는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네. 전세 가격이 내려갔던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벌은 수입이 없었다면 전세금을 못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전세금을 어떻게든 올려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이제 생각이 네. 이제 들었을 때가 이제 네. 계속 전세금 올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는 네. 그런 마음일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음. 그 전세금이 또 응. 2년에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니까. 그 돈으로 또 아파트 사고 세금 내고. 기억났던 것 중에 전세금이 제일 많이 올려받았던 곳이 제일 많았던 거. 갑자기 기억나는 것 중에. 광교의 그 아파트가 네. 처음에 전세가 5억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전세가 거의 9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억 8천 올려받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금방 돌아와요.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들어오기 금방 때문에 그 돈으로 네. 또 사고, 또 사고.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진짜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40채 이상은
하고 40채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40채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30채 35채 넘어간다 맞죠? 네, 35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압구정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압구정.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 충격적이다고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사실 뭐 이거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보유한 것들을 하나도 안 팔고 샀어요. 안 팔고? 그렇죠. 와, 여러분 어메이징. 안 사실은 팔고? 안 팔고 그러면 거기서 전세금 오른 거 가지고 사신다는 거 얘기. 그게 첫 번째죠. 네. 전세금 올려가던 돈이 도움이 됐었고 네네네. 그게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었지만 네네네.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비밀이 있죠. 네. 사실 저는 또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 쇼핑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가능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입을 했으니까 안 팔고 제가 기존에 그렇죠. 있는 아파트들 근데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브라운님이 또 이제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그때 오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다 하기가 좀 힘든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뭐 우리 불법은 아닌데 약간의 이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거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얘기하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브라운님이 약간 말을 자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는 하는 거 지금 약간 여기서 말을 자제하는 거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압구정으로 가셨다. 압구정 10억이 어쨌든 준비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 10억이 준비가 돼서 이제 압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왜 압구정이냐? 이렇게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압구정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그 지금 이제 다주택자분들 특히나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정해요. 그렇죠. 이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를 정하고 이제 대놓고 다주택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계속 생겨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생각한 거가 제일 좋고 이걸 똘똘한 한 채를 필두로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똘똘한 한 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그 수도권 이제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상급 계급이라는 게 있죠. 상급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아타길 희망해요. 갈아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사실 한번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아탈 때마다 세금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실 100%가 아니라 80%까지만 되다 보니까 내 또 취수세도 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또 80%밖에 안 되면 또 그 자본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단을 한 단계씩 오를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이거보다 똘똘한 한 채는 없다라는 걸 물건을 고르자. 그래서 선택한 게 압구정이다.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의도라든지 뭐 좋은데 많잖아요. 성수동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걸 사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 압구정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판교로 갔다가 뭐 판교보다 그 다음 상급지는 뭐 강남에도 뭐 강남에도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테헤란로 북쪽 남쪽 해가지고 테남 태국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게 그렇죠. 있어요. 약간 신경전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럼 또 요걸 사면 또 위로 올라가고 할 것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 고르자. 근데 다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근데 전에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항족 아파트가 있고 무슨 또 항족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항족과 뭐 그런 차이. 우리끼리 아니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저는 그게 와닿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여기도 이제 사실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질문지에도 이제 그 어떤 아파트를 고르는 게 가장 좋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떤 곳이 유망하느냐. 사실 이제 정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한강변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들, 미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뉴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는 진짜 저는 황족이라고. 어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강변에 있는 뭐 압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용산, 이제 거기 이제 민족공원이 또 이제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거기 이제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8층으로다가 또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3구랑 서초, 마영서 여기가 이제 저는 항족이라고 보여요. 항족 거기는 항족 아파트. 항족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 네. 여러분들이 이게 다 그냥 이게 네. 진리는 아니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십니다. 네. 뭐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네. 그냥 우리 투자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저는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뭐 광교에 사시는 분들 네. 많아요. 네. 판교에 사시는 분들, 네. 뭐 위례 아니면 뭐 잠실, 뭐 네. 송파 쪽에 네. 그러신 분들은요 사실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강남에 입성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나 한강변에 있는 네. 재건축 단지. 네. 그게 향후에 이제 엄청나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여기를 매입을 하면서 그때 사업자 그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그러면 대출을 하면 2년간 못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는 이제 삼청 대잠이라 그러거든요. 삼성동, 청담, 뭐 잠실, 네. 대치. 예. 요 정도만 이제 처음에는 구역 지정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됐죠. 네. 목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군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지정이 되면 네. 2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 해야죠. 아,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러니까 들어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 근데 아니 안 들어가세요, 근데? 예? 거기 안 들어가세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와이프하고 예, 그냥 와이프하고는 아직 예, 얘기 중이에요. 예. 근데 그게 바뀌면은 예. 애들 학교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사실 이게 교육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 남자들이나 뭐 저기 성인들은 그냥 직장을 좀 힘들게 다니면 되거든요. 한 30분, 1시간 그냥 힘들게 다니면 되는데 애들은 갑자기 이게 학교를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살던 데서 사는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래도 한번 옮겨야 된다. 그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어제 또 강남 사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도대체 왜 강남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 살면 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월감과 그 정말 좋은 환경과 그 다른 지역에서 살지 못하는 그 강남에서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그 사실 이게 잘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이게 뭐 잘 못 떠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광주에서 좀 나름 비싼 데 살고 있는데 거기 강남 사시는 분들이 시골 거기서 왜 살냐고. 그래서 저 시골이 좋아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그냥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거 혹시 수원 사시는 분들 이거 보신다고 해도 너무 화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강남 사람들의 얘기고 광교 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광교도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입지에 대한 얘기고 그냥 그 지역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나는 사는 곳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내가 사는 곳에 그냥 편하게 사시면서 투자만 하셔도 돼요, 사실. 네, 맞잖아요. 광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아파트 다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은 뭐 아파트가 막 진짜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데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놓느냐, 뭐 그게 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1번 질문이 어쨌든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기초 체력으로 해서 그렇죠. 얘네들이 초석으로 네. 해서 네. 결국엔 이제 압구정 아파트를 살 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만큼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감당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니까요. 충분히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었고요. 네네. 그 시작이 중요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네. 제가 근데 압구정 아파트를 아까 사셨다는 이유가 네. 향후 저희가 재건축이 되면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 보십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저만의 공식. 그렇죠. 그러니까 반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약간 좀 비교 네네. 대상이 될 수 있는 네네. 단지로 그냥 혼자 네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걔는 이제 13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나가지고 네, 설립. 현재는 이제 일반 분양 승인이 난 상태죠. 네네. 뭐 재건축은 이제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돼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시행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 처분 뭐 이런 일반 분양 이런 순서가 있는데 네네. 지금 압구정은 이제서야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된 상태고 이제서야. 제가 이제 계산해봤을 때 보통 단계별로 평균 네. 1.5배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1.5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반포 아리팍 같은 경우는 46억 6천에 거래가 실거래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 그렇죠. 반포 이제 걔는 이제 반포 DH 이제 클래스트가 돼가지고 네네. 아마 이제 걔가 그
당분간은 대한민국에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걔는 조금 나름 부르는, 아니 35층 네네. 걸려가지고 하여튼 뭐 좀 조심스러운데 네네. 걔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이제 14억짜리가 네.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되고 또 네.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단계에서 넘어갔을 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평균 그러니까 1.5배씩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지금 이제 실거래가 53억에 네네. 30평이 53억. 53억의 실거래를 찍은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사람들이 네. 재건축하면 뭘 생각하세요? 재건축하면 그러니까 새 뭐냐면-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지지분을 생각하면 그렇죠. 대지분 생각하죠. 저는 대지지분보다도 그럼 어떤 걸 봐요? 한강뷰가 될 수 있는 게 더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뷰가 될 수 있는 대지집을 많은 네. 아파트. 그 뭐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있는데 재개발될 수 있는 네네. 요지라든지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네. 저는 네. 이 한강뷰의 가치를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강뷰의 가치를 더 보셔야 된다. 뉴욕을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어찌됐든 그 아파트의 상승률을 봤을 때 네, 단계별로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압구정은 사실 얘보다 입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초고층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35층 이상. 그렇죠. 지금 서울 도시계획 기본 그렇죠. 계획 나왔잖아요. 나왔죠. 지금 압구정 주민들은 3구역 같은 경우는 100층까지도 야, 100층까지. 야. 저 이제 공인중개사님께서 또 그 유튜브가 있어요. 예. 10만 원 대표님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그 39층 규제가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나왔죠.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그 일반 분양 시기, 그러니까 한 10년 보고 있어요. 넉넉하게. 10년 뒤에는 그러면 한 135억에서 150억은 좋게 갈 것이다. 135. 왜냐면요. 청담에 네, 청담에. 청담에 PH119 아시잖아요. PH119. PH119하고 네. 지금 이제 아이유가 이제 네. 에테르노 청담. 에테르노 청담. 네. 걔네 평당 3억이에요. 평당 3억입니다. 지금이. 네. 지금도 3억인데 걔는 나홀로 단지잖아요. 물론 이제 나홀로 단지인데도. 네. 나홀로 단지라고 하면 나중에는요 거기 주차도 되게 불편할 수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압구정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얘가 미래에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대단지의 커뮤니티도 막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보다도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청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다는 거죠. 36은 네네. 아주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가 돼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게 뭐 몇천 또는 이제 몇 억을 벌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할 건데 질문을 또 다른 질문을 해보시면서 아마 슬슬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